기업 가치는 거의 한 6조죠. 그렇다면은 유통 주식수가 20%밖에 안 됩니다. 품절주가 될 수가 있다. 어제에 이어서 SK바이오팜의 적정 가치는 과연 얼마인지 그 부분을 좀 더 깊숙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투자 설명서에서 봤을 때는 크게 3가지 한계점이 있었죠. 첫 번째로는 의약품별 효능을 고려하지 않았다. 두 번째로는 임상 2상, 이상인 파이프라인만 가치를 산정을 했다. 임상 1상짜리는 다 그냥 제로로 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EV 파이프라인 배수. 그 배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총 4개의 기업을 참고를 했는데 EV 파이프라인의 배수가 기업별로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단순 평균에서 적용한다는 것 자체가 좀 무리가 있다. 자, 그렇다면은 다른 방법으로 한번 SK바이오팜의 기업 가치를 산정한 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주력 신약인 세노바메이트, 뇌전증 치료제죠. 이 뇌전증 치료제의 효능이 과연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시는 이 그래프는 결과적으로 이 세노바이트의 효능이 얼마나 우수하느냐, 그것을 나타내주는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비교군이 2개가 있죠. 플라시보가 있고 엑스코프리가 있습니다. 플라시보가 뭐냐면은, 여러분 플라시보 효과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셨죠? 플라시보 효과란 사람이 이게 옳다, 이게 맞다, 이게 좋다, 거기에 대한 믿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실제로 그렇게 되는 그런 현상을 바로 플라시보 효과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원효대사 해골물 같은 거죠. 원효대사가 비를 피해서 캄캄한 어둠 속 동굴을 들어갔는데 너무 목이 마른 거예요. 주변에 보니까 어디 대야 같은데 물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마셨더니 정말 꿀맛과 같았다. 근데 자고 일어났더니 바로 그게 해골물이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거는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부분을 나타내 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플라시보는 가짜약이에요. 가짜약. 이것을 투입을 하면은 사실상 뇌전증 치료제와는 아무런 그런 상관이 없는데 의사가 환자들한테 뻥을 치는 겁니다. 자, 이게 정말 유명한 뇌전증 치료제입니다. 당신 이것을 먹으면은 정말 나을 것입니다. 자, 그런 식으로 복용을 하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플라시보 효과 때문에 실제로 개선이 나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임상시험을 진행을 할 때 이 플라시보, 즉 가짜 약을 먹이고 진짜 약, 여기에서 엑스코프리네요. 엑스코프리를 먹여서 진짜 이 엑스코프리가 플라시보 약보다 더 우수한지 그것을 실험을 하는 겁니다. 참고로 엑스코프리는 SK바이오팜의 세노바이트 치료제 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참고로 세노바메이트는 성분명이고 엑스코프리는 실제 치료제 명입니다. 보톡스를 예로 들어 보면은, 보톡스는 사실 엘러간이라는 회사가 만든 브랜드예요. 실제로 이 보톡스의 성분은 바로 보톨리눔 톡신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정리를 하면은 세노바메이트는 보톨리눔 톡신, 그리고 엑스코프리는 보톡스. 자, 이렇게 매칭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플라시보와 엑스코프리 2가지를 비교해 보면 여기 이게 X축에 보시면은 50 to 75, 75 to 100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결과적으로 발작이 감소한 비율이에요. 그래서 이 발작이 50% 이상 감소한 비율, 이 2가지만 보시면 되거든요. 이것을 확인해 보면은 발작이 50% 이상 75% 미만으로 감소한 환자의 비율은 한 25% 되네요. 플라시보 같은 경우에는 10%가 조금 넘습니다. 그리고 발작 비율이 75%에서 100% 감소한 환자의 비율은 엑스코프리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40% 가까이 되는데 플라시보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한 20%가 된다. 근데 결과적으로 이 가짜액보다 당연히 엑스코프리가 훨씬 더 효능이 좋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추가적으로 또 확인해야 될 부분은 이 엑스코프리가 기존 약물에 반응하지 않던 난치성 뇌전증 환자에 효과적이다 라는 결과도 발표가 됐고요. 그 다음에 현재 이 뇌전증 시장에서 가장 큰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품목이 UCB 회사의 빈펫이라는 치료제입니다. 그런데 이 엑스코프리가 빈펫보다 일정 부분에서는 발작 빈도 감소율이 높고 복용이 편리하다. 빈펫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2번 정도 투약을 해야 되는데 엑스코프리는 하루에 1회만 투약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거는 SK바이오팜의 뇌전증 치료제, 즉 세노바이트가 생각보다 경쟁사의 품목에 비해서는 경쟁할 만하다, 효능이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증권사에서는 이 SK바이오팜의 가치를 얼마로 계산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살펴볼게요.
대표적으로 키움증권과 대신증권에서 최근에 보고서를 통해서 SK바이오팜의 신약 가치를 산정을 했습니다. 솔리안페톨, 이게 수면장애 치료제죠. 자, 이것은 키움증권이나 대신증권이나 산정하는 가치가 거의 비슷해요. 이거는 그냥 5천억이다 라고 하고, 진짜 중요한 것은 바로 세노바메이트, 즉 엑스코플이죠. 뇌전증 치료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키움증권에서는 약 한 3조 4천억, 대신증권에서는 근데 5조 3천억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가치가 차이가 나느냐 살펴보니까 키움증권에서는 목표시장 점유율을 12%로 잡았고요. 대신증권에서는 25%로 잡았습니다. 거의 두 증권사가 목표시장 점유율 부분에서는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신증권 같은 경우에는 이 세노바이트의 효능이 경쟁사의 품목 대비 좋으니까 목표시장 점유율을 높게 잡은 것을 알 수 있고요. 키움증권에서는 보수적으로 잡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증권사 모두 목표시장을 미국에 한정을 했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5월부터 이미 판매를 하고 있고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판매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유럽에 판매되는 거기에 따라서 가치가 형성되는 부분을 아예 제외를 했다.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산정을 한 것이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SK바이오팜의 공모가는 36,000원에서 49,000원이다. 그리고 공모가 최상단 49,000원으로 SK바이오팜의 기업가치를 계산해보면 시가총액이 약 한 4조가 조금 안 돼요. 그런데 키움증권에서 계산한 SK바이오팜의 기업가치도 거의 한 4조, 즉 공모가 상단인 49,000원과 거의 흡사합니다. 그런데 대신증권, 즉 세노바이트의 목표시장을 25%로 높게 잡은 SK바이오팜의 기업가치는 거의 한 6조죠. 그렇다면 주당 76,600원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즉 정리를 해보면 SK바이오팜의 적정 주가 가치는 한 49,000원에서 76,000원 정도로 왔다 갔다 한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여러 가지 빠진 부분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목표 시장을 미국에만 뒀다. 유럽도 나중에 2023년부터는 납품을 할 거잖아요. 근데 그 부분이 빠져 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SK바이오팜의 파이프라인은 총 9개입니다. 그런데 이 증권사에서도 보수적으로 잡다 보니까 세노바메이트랑 솔리안페톨밖에 가치 산정에 적용하지 않았다. 나머지 파이프라인의 가치는 넣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더해지면은 SK바이오팜의 가격이 더 올라갈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SK바이오팜의 청약 주요 일정과 수급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SK바이오팜의 청약 주요 일정입니다. 수요 예측 이 부분을 국내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6월 17일, 6월 18일 이틀간에 걸쳐서 진행이 됩니다. 이때가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이 공모가가 확정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예상컨대 당연히 공모가 최상단인 49,000원으로 확정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청약기일, 이때 이제 청약을 해서 SK바이오팜의 공모주를 받을 수 있는 그 시기죠. 그래서 6월 23일부터 6월 24일까지 청약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청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6월 23일 전에 만반의 준비를 해 놓으셔야겠죠. 돈을 많이 마련을 해 놓은다든지. 그리고 상장은 7월 초에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수급 이슈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일단은 SK바이오팜에 상장하고 나서 유통 주식수가 20%밖에 안 됩니다. 근데 1개월간은 5%예요. 75%가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물량이고 5%가 우리 사주입니다. 나머지 15%는 기관 투자자들 물량, 그리고 불과 5%만 개인들의 물량입니다. 그래서 상장하고 나서 5%만 1개월간 유통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15%는 순차적으로 풀려요. 왜냐면은 기관 투자자들은 확약이라는 조건으로 청약을 하거든요. 그래서 물량을 많이 주면 나는 3개월 동안 그냥 락을 걸게. 더 많이 주면은 6개월 동안 락을 걸게. 자, 그런 조건으로 청약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1개월이 지나도 풀리는 물량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현재 이 바이오 섹터의 긍정적인 분위기와 맞물리면은 품절주가 될 수가 있다. 두 번째는 코스피 200 특례 편입 가능성이 있습니다. 규정상 신규 상장 종목이 보통주 기준으로 시가총액 50위 안에 15일간 들어가잖아요. 그렇다면은 코스피 200에 자동으로 편입이 됩니다. 근데 SK바이오팜이 공모가 최상단을 기준으로 4조가 조금 안 되거든요. 근데 현재 시가총액 50위 정도가 4조 정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공모가 상단으로 마감이 되고
15일간 공모가를 넘어서는 주가를 계속해서 유지를 하면은 코스피 200에 특례 편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패시브 자금이라고 하죠. 그냥 지수에 투자하는 자금. 자, 그런 자금들이 SK바이오팜으로 추가적으로 유입이 될 수 있다. 자, 이런 부분이 포인트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면은 SK바이오팜의 공모가는 46,000원에서 49,000원이다. 자, 그런데 여러 가지 가능성을 고려해 봤을 때 일단은 49,000원에서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주력 품목인 세노바메이트의 목표 시장 점유율 확대, 그리고 2023년 유럽 시장까지 판매될 경우, 그리고 그 밖에 다양한 파이프라인의 가치를 포함을 한다면은 분명히 공모가보다는 높게 거래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자, 여기에서 수급적인 요소도 고려를 해줘야죠. 1개월간 유통 물량이 5%다. 그리고 1개월이 지나도 기관 투자자들의 물량이 다 풀리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린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SK바이오팜으로 하여금 이제 품절주로서 시장에서 각인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주가가 49,000원 이상 15일간 유지가 될 경우에는 코스피 200 특례 종목으로 편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패시브 펀드들의 매수세가 유입이 될 수 있거든요. 자, 여기에서 현재처럼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등 바이오 섹터들이 좋은 분위기를 계속해서 형성을 한다면은 단기간으로는 공모가, 증권사가 산정한 가치를 상회를 하는 저세상 주식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가정은 현재 이 바이오 섹터의 분위기가 지금과 같이 상당히 핫해야 된다. 자, 그런 가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 전염병이 2차 유행을 하면서 주가가 전방위적으로 폭락을 한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이 가정이 다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간에 그러한 변수가 없다라고 한다면은 SK바이오팜은 공모가를 크게 상회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고요. 따라서 청약으로 들어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품절주는 경쟁률이 어마어마하겠죠. 그래서 만약에 청약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여기저기서 최대한 돈을 많이 끌어모아서 넣는 것이 좋다. 그리고 상장 후에 투자할 경우에는 신규 상장주는 상당히 변동성이 큽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때 맞춰서 시장이 약간 출렁인다면은 기회를 줄 수도 있고요. 참고로 청약은 하나금융투자, 그리고 한국투자증권, SK증권, NH투자증권 이 네 곳에서 받고 있습니다. 해당 증권사 계좌가 있으면 그 계좌를 통해서 청약을 하시면 되고요. 없다면은 이번 기회에 만들어야겠죠. 요즘 모바일 시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바일로도 계좌를 만들어서 청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15일 정도 있으면은, 보름만 있으면은 SK바이오팜이 상장을 하는데 실제로 주가가 어떻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